혹시 피디님 주인과 노예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10대 남학생이랑 10대 여학생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주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노예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무엇을 시켜도 돼 라는 건데,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새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질문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사건 중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가지고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피디님 주인과 노예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10대 남학생이랑 10대 여학생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주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노예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무엇을 시켜도 돼 라는 건데, 주로 10대 남학생이 10대 여학생에게 뭐 가슴 사진을 보내라, 혹은 뭐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성착취 이제 영상물이나 혹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인한테 이런 거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은 성인이 그거 찍어서 주겠어요? 세상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2차 성징이 시작된 10대 여학생이다 그러면은 아직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를 잘 모르거든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학생들은요, 친구가 그런 걸 시킨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런 거 시킨다 그러면은 해주는 경우가 가끔 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는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아동 대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제작 범죄, 음란물 제작 범죄가 있죠. 주로 채팅을 해가지고요, 피고인이 아동에게 너 뭐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를 뭐 벗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요, 아동이 직접 자기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한테 전송을 한 경우라고 해도요, 그 피고인이 이러한 음란물을 내가 기획을 했어요. 내가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기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촬영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피고인이 그 음란물을 제작한 것과 같다고 봐서요,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립하는 죄는요,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성인이 11세 여성을 만났어요. 이게 11세 여성이라 그러면 엄청 아동이잖아요. 얼마나 어리겠어. 그런데 역시 또 이런 주인과 노예 역할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아동에게 가슴 사진 4장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란물 제작에 대한 아청법 위반, 그리고 아동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해서요, 징역 2년 6월에 4년의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다뤘던 사건에서는요, 아동이 계속해서 그런 주인과 노예 역할극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피해 아동이 원래 안 그랬는데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상한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한번 보세요. 보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텔레그램까지 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 채팅방 한번 보시고요.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게요, 갤러리예요. 사진을 보내라, 영상을 보내라, 혹은 음성을 보내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갤러리에 아동이 자기 신체 부위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이상하죠. 그리고 아동이
보낸 다음에 휴지통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휴지통까지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주인과 노예 놀이를 하면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만약에 몇 가지 사진 혹은 얼굴 사진이라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협박을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요. 아동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동의 행동 이상을 보시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스마트폰 갤러리를 확인을 하셔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빠르게 이런 사건을 종결을 시키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창 2차 성징이 시작될 나이 10대 전후에서는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채팅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고요. 부모님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 거를 미리미리 교육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미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했을 때는요. 빨리 고소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소를 하셔야지 이게 어디까지 유포가 됐는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지우실 수가 있어요. 자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성범죄에 연루되셨을 때는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